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등 쌤투와 함께하는 겨울방학 5주 프로젝트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겨울방학이 거의 또 흘러가고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계획했던 대로 잘 실천되고 있습니까?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계획했던 바 최대한도로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면 됩니다. 오늘 지필평가 만점 전략이고요. 독해 준비되어 있다고 했네요. 오늘도 관련된 부분들 함께 보시면서 독해 공부 저렇게 대비하면 되겠구나 계획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시작합니다. 독해는요, 보통 독해 지문, 본문 등으로 불리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교과에서 reading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요, 듣기 말하기가 이렇게 먼저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독해가 제시가 되는데 이 독해 파트가 reading이라는 이런 제목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고 요 본격적인 독해를 하기 전에 before you read 그래서 단어 좀 체크하고 독해 공부하고 after you read라고 해서 제대로 잘 읽었는지 이해를 점검하는 문제가 조금 포함되어 있는 거 여기까지를 독해 파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문법과 쓰기 파트가 연결되죠. 그리고 프로젝트 연결되고 뭐 셀프 체크 연결되고 이런 순서가 일반적일 텐데 어쨌든 독해 지문 본문 등으로 불리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Before you read나 while you read, after you read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실제로 이 while you read 부분이 핵심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용어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출제 가능한 문제 유형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독해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파악하는 내용 일치, 불일치가 되겠습니다. 학교 내신 시험을 준비할 때는요. 문장 단위로 정확하게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내신 시험은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곳에서 그거를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일반적인 수준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꼬아서 어렵게 낼 수도 있는 부분은 어렵게도 당연히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장 단위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야지 내용 일치 불일치에도 아주 제대로 대처할 수 있고요. 서술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그래도 대처할 수 있어요. 주제, 제목, 요지 고르기는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독해 지문을 보면 단락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소제목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자, 문장 삽입, 무관한 문장 고르기. 이거는 미리 대비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장 단위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해석만 되면 이거 우리말로 봤을 때 얼마든지 골라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영어로 보면 안 된다? 그럼 해석이 잘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과 연결돼서도 당연히 해석을 꼼꼼히 정확하게 하는 거 이거 보셔야 되고요. 자, 접속사 연결어. 요즘 전치사는 잘 안 나오는 편인데 접속사하고 특히 연결어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접속사보다 연결어, 예를 들면 for example, therefore 이런 거, in addition 이런 것들 연결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런 것들은 필수입니다. 나오면 나올 때마다 뭐 however 같은 것도 대표적이죠. 그런 건 아주 꼼꼼히 이건 언제든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단원 문법이 포함된 문장과 관련된 문법 문제 별표. 독해 보통요 문법 요소는요 독해 지문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다고 할게요. 이 부분을 문법으로 빼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문법 요소에 있는 부분은 독해 지문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세 문장이든 독해 지문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문법 요소가 들어가 있는 독해 지문 속 문장은 무조건 암기 또는 적어도 우리말을 보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서술형으로 나오거나 객관식 시험 문제도 어쨌든 객관식이든 서술형이든
문법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독해 지문 속 문장은 시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냥 100%라고 생각하시고 암기하거나 최소한 우리말을 보고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거 별표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자, 실제 문제 갑니다. 우리 제가 지난 시간에 분석해드렸던 그 중학교의 실제 문제예요. 어딘지 확인하지 마시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번부터 7번까지 하나의 지문에 문제가 7개가 있는 거예요. My favorite time of the day. 하루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고요. 소민이 얘기가 나왔네요. 디에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타빈 얘기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무사 얘기가 있고요. 문제가 나옵니다. 야, 이 지문이 이렇게 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1번 문제. 1, 5 중 문맥상 어색한 것을 고친 것 중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지를 보고 이게 문법 문제라는 거 느낌이 오십니까? to도 또한이고 also도 또한인데 어떤 걸 문법적으로 써야 될 것인가? 전치사 문제는 이게 되게 요즘 안 나오는 편인데 용기 있게 내셨습니다. for, of도 마찬가지 전치사 문제고요. 이거 동사의 비동사의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이걸 고르란 얘기고요.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걸 고르는 겁니다. 독해 문제 첫 번째 문제부터 문법 문제입니다. 사실 독해 지문은 독해만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 26문제, 30문제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2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독해 지문은 순수하게 독해만 낼 테니까 시험 범위를 4단원으로 할래? 그럼 그게 더 싫을걸요?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문장 삽입입니다. 자 문장 삽입할 때는 흐름상 맞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 위 대명사잖아요. 대명사라면 앞에 뭔가가 나와 있을 거 그걸 대신할 겁니다. 그 흐름 보셔야 되고 자 also가 있네요. 또한입니다. 그러면 앞에 이거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게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We also have a dessert like churros. 추러스와 같은 후식을 또한 먹는다네요. 추러스 뭔지 알죠? 설명 못하겠습니다. 전 그림도 못 그려요. 어쨌든 얘가 좋아한다 아닙니다. 추러스와 같은 사막 아니고요. 이거 혹시 사막으로 착각하셨습니까? 시험 문제 이런 데서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거, 헷갈리기 쉬운 거, 치사한 거 이런 것들 낼 가능성이 있어요. 자, 어쨌든 문장 삽입 문제고요. 세 번째, A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보기의 단어들을 재배열할 때 세 번째, 다섯 번째 오는 것을 가장 알맞게 짝지은 것은 이게 딱 그거죠. 선택형, 객관식인 척하는 서술형 문제입니다. 나의 학교는 보통 오후 2시쯤 끝난다. 우리말을 영어로 쓰는 건데 다행스럽게 그냥 배열하는 수준입니다. 제대로 배열하고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나온 거를 묶어보는 거죠. 좀 쉽게 내는 곳에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이렇게 묻는데 세 번째와 다섯 번째를 짝지은 것은 한 번 더 난이도를 높여놨습니다. 좀 이따 볼게요. A, 이중 어법상 알맞은 것은 이거 문법 문제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사실 문법 문제입니다. 요건 문법 문제 아니고요. 자, 7문제 중에 4문제까지 봤는데 거기서 3문제가 문법입니다. 문맥상 가나다에 들어갈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desert냐, desert나 후식이냐, 아니, 사막이냐, 후식이냐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아까 헷갈릴 수 있다 그랬어요. sunset, 일몰이냐, sunrise, 일출이냐 이걸 이제 단어의 의미를 묻는 거고요. practice냐, promise냐 이건 단어를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6번.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도 다 알았어. 근데 선택지가 영어로 되는데 이걸 해석 못해? 그럼 틀리는 거죠. 자, 다음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것도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Where does 무사 live? 무사는 어디에 삽니까? 무사는 어디에 산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거를 해석했으면 이 질문에 당연히 답할 수 있는 거죠. 내용 일치 문제라고요. 요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디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의문사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그에 맞는 답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한참 갑니다. 자, 소민이 얘기를 보도록 하죠. Hello, I'm 소민. 저는 소민입니다. 저 15살이고요. 저는 살아요. 한국에 산대요. 소민이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름 딱 봐도 한국 사람 같죠? Please tell me about your favorite time of the day. 저에게 말해주세요. 뭐에 대해서요? 하루 중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때에 대해서 말을 해달래요. 이 글의 주제는, 제목은 당연히 이게 되겠죠. You can too show me some pictures. 여러분은 또한 저에게 사진을 보여줄 수도 있대요. 자, 그런데 to라는 것은요, 보통 문장 끝에서 또한 역시를 나타내고요. 문장 중간의 경우에는 also를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문법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also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때를 말합니다. 디에고가 설명하죠. Hi, my name is Diego. I live in Seville, Spain.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페인의 세비야라는 곳이에요. 정열의 나라고요. 이게 TV 광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세대가 아닌가. 어쨌든 스페인의 세비야라는 곳에 산대요. 디에고 스페인어 느낌 나죠? My favorite time of the day is lunchtime. 점심시간이라고 합니다. 디에고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는 점심시간이라는 거. 이거 핵심 표현이죠. 주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혹은 제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나의 학교는 보통 오후 2시쯤 끝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영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on most days, my family gets together and have a big long lunch.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문법 문제에도 나왔었던 거죠. 이거 지금 잠깐만요. 어법상 알맞은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날들에 저의 가족은 모여서 아주 거창하고 긴 점심 식사를 한대요.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거하게 한다면 점심시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죠? 이건 뭐냐면요. and로 연결돼서 그 뒤에 동사가 나왔으면 이 동사는 and 앞에 있는 동사와 문법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여기 3인칭 단수 현장 나왔으니까 얘는 have가 아니라 has가 돼야 돼요. 이거 만만하지 않죠? 이번 단원의 문법 요소와 전혀 관련 없습니다. 평상시에 알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학교 시험에서는 필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번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We usually have soup, vegetables and meat. 스프와 채소와 과일을 먹는데요. 점심 식사 후에는 우리는 보통 시에스타를 취하는데 시에스타는 뭐냐면 짧은 낮잠입니다. 얘네들은 워낙 덥기 때문에 한낮에는 한 40도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활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차라리 이때 짧게 자고 좀 선선해지면 그때 에너지를 충전해서 일하자 이런 느낌의 낮잠이 바로 시에스타입니다. Both my father and I like to sleep under the tree in our garden. 자, 저희 아빠와 이게 both A and B거든요. 이거는 문법 포인트가 되겠죠. 아빠와 저는 정원에 있는 나무 아래서 잠자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 부분은 틀렸네요, 또. 자, 타빈의 경우를 볼까요? Hi, my name is Tabin, and I live near the Gobi Desert in Mongolia. 저의 이름은 타빈이고요. 저는 고비 사막 후식 근처에 살아요. 몽고에 있는. 이게 후식이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죠.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앞에 게 사막이고요. 뒤에 게 후식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후식은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물론 나 후식 안 먹어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여성분들은 밥 먹는 배, 차 마시는 배, 후식 배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하고 초콜릿 같은 거, 단 거, 아이스크림 잘 못 먹거든요. 근데 또 여성분들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어쨌든 후식은 많으면 좋아요. S를 기준으로 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얘가 후식이에요. 전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어쨌든 I'm happy when I ride my horse. 저는 행복해요. 제가 말을 탈 때요.
말은 중요합니다. 우리 문화에서요. 거의 모든 사람은 말을 탈 수 있대요. 몽고에서는요. At fact 이런 말 없습니다. In fact가 맞는 거죠. 전치사 문제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해요. We ride horses before we can walk. 우리가 걸을 수 있기 전에 말을 탄다고요. 그만큼 말 타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보편화가 되어 있고요. 자, 저는 저의 말을 잘 돌보는데 take care of가 맞는 거죠. I often brush him and give him some carrots. 자, 종종 비질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당근도 주죠. 저는 말타기를 즐기는데 특히 in the evening before the sunrise, sunset. 밤이니까 sunrise가 아니라 sunset 일몰이 맞겠죠. Then the sky is red. 그때 하늘은 빨갛고요. And everything are peaceful. 모든 것은 평화롭습니다. 자, every가 들어간 말이 나오면 주어는 동사는 무조건 단수로 받습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문법 부분에서 챙기고요. 자, 무사의 경우를 볼까요? 저는 무사고요. 저는 나이로비, 케냐에 삽니다. 케냐, 아프리카 쪽에 있네요. My favorite time of the day, our running. 자, 우리의 달리기라고 합니다. 달리기 약속이 아니라 달리기 연습이 되겠지. 아프리카 사람들 육상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죠. My friend Tamu and I am on the school's running team. 자, 제 친구인 타무와 나잖아요. 두 명이기 때문에 am이 아니라 여기는 복수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는 are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제 친구 타무와 저는 학교에 육상팀에 있대요.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타무와 함께 달릴 때요. 우리의 연습 시간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동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친구와 나는 잠깐만요. 여기서 이것도 틀렸고 이게 헷갈리게 돼 있어가지고 A, B, C, D, E가 문법 문제죠. 잠깐만요. C가 지금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문법 문제는 C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 틀렸고. 자, 우리의 연습 시간은 지루하지 않다는 건데 얘는 bored는 지루함을 느끼는 거고요. 우리의 연습 시간이 지루함을 느낀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boring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문법 문제예요. 나중에 보시고요. 자, 우리가 많은 동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습 시간이 지루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초원을 달리면 야생 동물들이 있겠죠. Many runners from Kenya. 자, 케냐 출신의 많은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답니다. 나는 그들이 너무 자랑스럽고요. 타무와 나 둘 다, 얘는 둘 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복수로 받아서 S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좀 가볍게 갑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문법적으로 고친 것 중 알맞지 않은 것은 얘가 고친 거 맞고요. 맞고요. 얘는 얘가 틀린 거죠. 얘는 맞고요. 얘가 R가 아니라 M으로 고쳤어야 되죠. 이거는 잠깐만요. 어디 있나요? 1, 5 중. 되게 헷갈리게 돼 있네요. 5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5번, 4번 어디 있죠? 4번은 요거는 is로 고쳐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니라 is로 고친다는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알맞은 것은 후식 얘기가 나왔어요. 또한이니까 후식 얘기 나온 부분으로 들어가야겠죠? 잠깐만, 1, 2, 3, 4, 5죠. 어디 있습니까? 후식 얘기 나오는데. 1, 2, 3, 4, 5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보통 2시쯤 끝나고요. 점심 먹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먹어요.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후식 먹는다는 얘기가 여기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낮잠 자는 겁니다. 4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의 학교는 보통 오후 2시쯤 끝난다. 영어 뭘로 시작한다고 했죠? 주어와 동사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부터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나의 학교는 주어고요. My school이겠죠. My school. 끝납니다. ends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고요. 보통 오후 2시쯤이란 말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뭡니까?
around usually 2 p.m.이라고 나왔습니다. 얘가 2시고요. 쯤이란 말은 영어로 around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around 2 p.m.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usually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 usually를 우리 어려운 말로 빈도부사라고 합니다. 이건 횟수를 나타내는 말인데 빈도부사 위치를 배열을 잘하는 거거든요. 얘가 비동사나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그럼 얘가 일반 동사잖아요. 그럼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해야겠죠. 그러면 세 번째, 다섯 번째 오는 거는 하나, 둘,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되겠죠. 얘가 답인 겁니다. 이것도 역시 문법 문제다. 자, 어법상 알맞은 것은 아까 찾아봤고요. 자, 문맥상 들어갈 말은 아까 그 고비 데절트가 맞는 거죠. 데절트. 선셋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practice가 맞는 거니까 세 개 다 일치하는 건 1번이 답이겠네요. 자,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건 Diego's family usually eats bread at lunchtime. 점심시간에 보통 빵 먹었습니까? 제가 꼼꼼하게 읽지는 않았는데 디에고가 빵 먹는지 볼게요. 빵 안 먹죠? 빵 안 나왔습니다. soup, vegetables, and meat이니까. 면 얘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In Mongolia, people have to walk to ride a horse. 말을 타기 위해서 걸어야 합니까? 관련 없어요. Both Diego and his father take a short nap after lunch. 자, 낮잠 잔다고 합니다. 맞는 거죠. Tabin rides a horse with a friend in the morning every day. 아침이 아니라 해질무렵이었습니다. Both Musa and Tamu won races in the Olympic Games. 자, 올림픽 게임에서 둘 다 우승을 했습니까? 이러고 싶다고 얘기했죠. 따라서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출제할 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얘네는 워낙 말타기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제대로 안 되면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공부를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내용 일치 문제였고요. 답할 수 없는 질문. 자, 어디 사는지는 다 나왔었던 거죠. When does Tabin feel sad? 언제 타빈이 슬펐는지 그 시기. 그리고 어떻게 타빈은 말을 빚을 해주는지 이 방법은 안 나왔죠. 종종 해준다는 말은 나왔지만 디에고의 학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답할 수 있는 거네요. 보니까. 그러면 얘 답할 수 없고요. 답할 수 없고요. 왜 먹는지 답할 수 없죠. 먹는다는 얘기 나왔지만 답은 1번이겠죠. 그렇죠? 무사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무사가 어디 사는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좀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의 시험 문제를 가지고 독해 지문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문법 문제의 비중도 상당히 높다는 거, 그리고 문법 요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두텁게 공부해야만 한다는 거를 제가 직접 보여드린 겁니다. 사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했고 지문을 이해했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독해 문제가 저렇게 나오는구나. 내가 어느 정도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함께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이 끝나고 2학년 올라가시든 3학년 올라가셨을 때 내심 시험 준비는 수행평가부터 시작해서 이 중간 기말고사를 어느 정도 준비 기간에 따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막연히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걸 알고 그에 맞춰서 대비하는 것은 굉장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와 관련돼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 것인지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실천할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별로 효과적이진 않더라도 내가 그걸 가지고 실제로 실천해보면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만 갖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실제로 실천해보면서 그것의 효과를 직접 누리시고 그걸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정말로 이제 겨울방학도 끝나고 저와의 이 그 만남도 여기서는 종료가 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는 그 과정을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천에서 교사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별한 애정이 있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요. 혹시라도 어느 곳에서나 만나면 서로 반갑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영어 공부하는 그날까지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